범인을 잡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아, 엉뚱하게 갔네. 그때만 해도 미제 사건에 이런 강력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본인을 억울하게 만든 사건 기록조차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 볼 거 다 보고 살았어. 많이 봤어.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 눈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아, 아들에게. 그래서 본인이 다 일일이 복사해 왔고. 저희 아들 사건 한 사건이. 네, 아들 사건 기록입니다. 아들 사건 기록이 이제 세월이 이 사건에 담겨 있고. 제가 낙동강변 살인 사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심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 경험상 공감할 수 없는 지점들이 이 사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발생했던 살인 사건입니다.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여성을 죽인 범인은 그 현장에 함께 있던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건 현장을 빠져나와서 내가 사람 죽였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명의 괴한이 습격을 했고 여성은 죽고 나는 가까스로 현장을 도망쳐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범인을 잡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아, 엉뚱하게 갔네. 그때만 해도 미제 사건에 이런 강력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고 그 고문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했고 그 자백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야, 이거 무슨. 이분이 낙동강변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21년 5개월 20일 하신 분입니다. 와.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재심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재심 개시 결정은 올 1월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무죄 판결은 올 12월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올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무기징역을 받게끔 한 사건 기록을 보는 데 있어서 확대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대경이라는 게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몇 글자를 못 봐요. 어떻습니까? 본인을 억울하게 만든 사건 기록조차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각장애를 언제부터 앓게 됐고 또 시각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 어머니의 노력이 이 사건 재심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니까 학교 칠판이 안 보였던 것이고 칠판이 안 보여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친구도 싫고 세상도 싫고 그래서 그냥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울기만 했다고 하는 거. 괴롭죠. 그 울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용하다는 병원을 다 들렸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께서. 또 굿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살려보려고. 그런데 하루는 눈은행이 생겼다라는 뉴스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죠. 나는 볼 거 다 보고 살았어. 많이 봤어.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 눈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아들에게. 그런데 시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막이식이나 안구이식으로는 도저히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 의사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절망감을 느끼고 병원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고 어찌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눈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또 아들은 또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 아들, 그 당시 장 선생님은 세상을 벽을 쌓고 살았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결심했죠, 그때.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은 더 이상 웅크리고 있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살아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그 노력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이런저런 일도 하기 시작했고 신발 공장에도 취직했어요. 신발 공장에서 또 아내를 만났습니다. 또 결혼도 했고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부었죠. 우리 장 선생님 근데 또 아주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야, 며칠 동안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도 사람은 안 죽였다. 범인이 아니니까. 예. 아니니까. 근데 범인이 아니어도 이 물고문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예. 한 며칠 버티다가 일단은 여기서 살고 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살아서 누명을 벗어야겠다. 예, 일단 살아서 일단은 물고문을 당하면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자백하셨죠. 이 자백 때문에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아니 저걸 어떻게 견뎌요? 이 어머님은 아들이 이렇게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무기징역을 받고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님은 사건 기록을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기록이 있겠지만 그 기록을 언제까지 보존하겠냐. 우리가 다 복사해 와야 된다.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계속 맡아서 하는데 그 사건 기록 오래 보존하지 않습니다. 네, 보관할 때도 없고. 규정상 또 몇 년 보존하지 않거든요. 다 폐기해요. 누군가의 어떤 안타까운 기록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걱정이 돼서 본인이 다 일일이 복사해 왔고. 저희 아들 사건 한 사건이. 네, 아들 사건 기록입니다. 아들 사건 기록이 이제 세월이 이 사건에 담겨 있고 어머니의 어떤 정성이 담겨 있죠. 이 사건 기록을 들고 또 전국을 다녔어요. 야. 여기저기를 다니고 또 감사원, 청와대, 언론사 그리고 이런 경찰이나 검찰에도 갔겠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우리 아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빛을 보지 못했죠. 또 재심이 쉬울 때가 아니니까. 장 선생님은 안에서 수감 생활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죠. 억울하긴 했지만은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나와야 되니까. 모범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 8.15 광복절 특사 때 20년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무기수에서 20년 유기수가 된 거죠. 그 당시에 10년을 살았고 남은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뛸 듯이 기뻤다고 해요. 이해 안 되시죠? 네. 10년 살았고 남은 시간이 10년인데도 그렇게 기뻤다고 해요. 와. 그래서 그날 제가 듣기로는 교도소에 훈제닭 한 마리, 수십 마리 사가지고 그걸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기뻐서요. 기뻐서. 감형받아서. 감형받아서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아도 될 옥살이를 사시는데도. 예, 1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훈제닭을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메. 근데 어머니가 오셔야지 이 기쁜 소식을 얘기해 드릴 텐데 제일 기뻐하실 분. 제일 기뻐하실 분이 어머니죠. 근데 어머니가 면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위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로 감형을 받았는데 그 소식도 제대로 전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 아들의 억울함을 푸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함 때문이었는지 허공을 응시한 채 눈을 뜨고 돌아가셨습니다. 뜯는 그대로 관에 들어가셨습니다. 억울해서. 2003년 11월에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이 기록을 남겨놨고